2012년 11월 17일 멕시코 치아파스 해안의 어민들은 평소처럼 하루 분량의 바다 일을 준비했다. 그날 바다로 나간 이들 가운데 엘살바도르 출신의 어부 호세 살바도르 알바엔카가 있었다. 2000년대 초 고향을 떠난 뒤 그는 멕시코 연안에서 생계를 일구었고 빠듯하지만 익숙한 리듬으로 일상을 유지해왔다. 오늘도 계획은 단순했다. 해 뜨기 전 출항의 정오 무렵 양이 잡히면 돌아와 얼음과 연료 비용을 정리하고 남는 수익으로 다음 주를 버티는 것이다. 그에게 바다는 꿈을 크게 꾸게 해주는 장소가 아니었다. 살아갈 만큼만 벌고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며 너무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게 하루를 채우는 곳이었다. 이날 그는 임시 동료와 함께 나갔다. 정식 선원이 아닌 23세의 에세키엘 코르도바, 축구 골키퍼로 이름을 알리던 청년이었다. 조업 경험은 부족했지만 체력과 성실함으로 자비를 받기 충분했고 의사소통도 매끄러웠다. 긴 항해가 아니라 단거리 출조였기에 그 조합은 무리하지 않은 선택처럼 보였다. 장비는 간소하지만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챙겼다. 7m대의 개방형 목선, 디젤 몇 드럼, 식수 소량, 정어리 미끼와 낚싯바늘 수백 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모노라인, 갈고리, 칼, 양동이, 비상용 휴대전화, 방수 처리가 완벽하지 않은 GPS와 배터리가 반쯤 남은 무전기. 배에는 지붕도 선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배를 오래 다룬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아꼈고 도구 하나하나의 위치와 용도를 몸 대신 기억처럼 익혀두었다. 오늘도 그 습관은 변함없었다. 출항 전 점검, 연료 확인, 빙장 준비, 바늘과 라인의 순서 점검. 그 모든 과정은 불안보다 일상의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의식에 가까웠다. 해가 높아질수록 작업은 순탄했다. 미끼를 내리고 시간의 템포에 맞춰 라인을 관리하고 수온과 조류가 바뀔 타이밍에 맞춰 포인트를 바꿨다. 어획은 기대 이상이었다. 참치와 작은 상어, 잡어가 골고루 섞였고 잡은 물량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500kg에 근접했다. 계산은 자동으로 머릿속에 정리되었다. 연료와 얼음값을 제하면 오늘 수익은 꽤 괜찮을 것이고 장비 교체분 일부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계획한 가까운 연안 작업을 조금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는 전망까지 붙었다. 그는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안정감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보너스도 승진도 없는 직업이지만 이런 하루가 쌓이면 가족에게 작은 선물을 보낼 여유가 생긴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러나 바다는 예고 없이 계획을 무력화한다. 정상적이던 공기와 수면의 조화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데이터와 경험으로 판단했다. 작은 이상 징후가 겹치면 위험 신호가 된다. 장비는 이미 바다의 변덕을 몇 번이나 견뎌냈지만 완전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눈앞의 어획과 계산은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다. 돌아갈 시간표를 앞당겨야 한다는 결론이 포개졌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실행되기 전에 상황은 더 빠르게 변해갔다. 엔진이 먼저 이상을 드러냈다. 더는 추진력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조수단이 없는 배에서 엔진 고장은 곧 선택지의 축소를 뜻한다. GPS는 방수가 허술했고 신뢰 가능한 위치 정보가 유지되지 않았다. 무전기 배터리는 충분치 않았고 간헐적인 신호만을 남겼다. 장비가 살아있을 때는 기술이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준다. 반대로 장비가 침묵하면 판단은 더 날카로워져야 하고 시간은 더 짧아진다.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작은 목선은 구조적으로 속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방향 전환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지붕이나 폛이 없으니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장치도 빈약했다. 돌아가려던 계획은 여기서 꺾였다. 육지까지의 거리는 머릿속 지도를 기준으로 짧지 않았다. 바깥의 힘을 거스르지 못하는 배는 계획과 무관하게 밀려난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인식했다. 이 시점부터 필요한 것은 침착함이란 말로는 부족했다. 숫자와 절차, 무엇을 먼저 보존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가 필요했다. 식수와 연료, 빙장, 잡은 물량, 장비의 상태. 그 모든 항목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어획량이 많을수록 배는 무거워지고 무거울수록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수익을 상징하던 무게는 곧 위험의 질량으로 바뀌었다. 실리는 삶을 지탱하는 자원인 동시에 위기를 키우는 요소가 되었다. 호세에게 이날은 직업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어부의 하루는 늘 위험과 이익 사이의 균형에 놓여 있고 그 균형은 작은 변수 하나로 기울 수 있다.
경험은 그 기울기를 늦추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는 엘살바도르에서부터 배운 생활의 근본을 떠올렸다. 무리하지 않는 것, 시간을 과신하지 않는 것, 장비를 신뢰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하지만 어떤 교훈도 이날의 변화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것은 교훈의 실패가 아니라 자연이 가진 비선형성의 발현이었다. 동료 코르도바의 존재는 또 다른 고민의 층을 만들었다. 축구장에서의 역할과 바다에서의 역할은 다르고 책임의 무게도 다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는 출조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더 정교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의 변화는 정교함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료의 역량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가늠해 최소한의 희망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장비의 침묵이 이어질수록 선택지는 더 줄었다. 방향을 잡아줄 도구가 신뢰를 잃으면 남는 것은 버티는 시간뿐이다. 배는 더 가벼워져야 하고 에너지는 길게 분배되어야 하며 신호를 보낼 기회는 아껴야 한다. 하루로 계획된 출조가 예측 불가능한 일정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 가능성은 단지 일정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변화로 연결된다. 손익계산의 항목이 오늘 얼마를 남기나 해서 며칠을 버틸 수 있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바다는 종종 그런 계산법을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확실히 붙든 사실은 명료했다. 오늘은 더 이상 평범한 조업일이 아니다. 작은 개방형 목선, 불완전한 장비, 임시 동료, 한정된 자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시간표.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문장으로 모였다. 이어질 시간은 조업 보고서에 적히던 수치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시간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전에도 위험을 겪었고 그때마다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돌아온다는 확신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었다. 확신이 아니라 절차만이 남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절차, 남겨야 할 것을 남기고 잃어도 되는 것을 내려놓는 절차. 그 절차가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날 오후 그는 스스로에게 사실을 반복했다. 장비는 부분적으로 무력화되었다. 통신은 신뢰할 수 없다. 추진력은 상실되었다. 보조 수단은 없다. 배는 외력에 의존해 움직인다. 이 진술들은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위한 것이었다. 사실을 정확히 적어야 다음 칸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극적인 서사를 원하지만 바다에서 살아남는 서사는 극적이지 않다. 작은 선택들의 연속, 제한된 정보 속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가지를 고르는 일의 반복이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여 밤이 되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돌아가지 못한다. 내일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해가 기울 무렵 출항 때 그렸던 원래의 시간표는 완전히 소멸했다. 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 환경으로 넘어갔고 지도상 점 하나로 표시되던 현재 위치는 의미를 잃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여기서 갈라졌다. 계획된 조업과 정산, 귀향과 휴식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일상은 멈췄고 대신 방향을 잃은 떠돌이의 시간표가 시작되었다. 바다는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부의 직업 윤리는 남아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남은 자원을 정직하게 분배하는 것, 다음 기회를 위해 오늘을 유지하는 것. 그 윤리는 삶의 리듬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고 지금은 생존의 최소한이 되었다. 이날의 마지막 결론은 간단했다. 오늘의 배는 더 이상 목적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엔진도, 뜻도, 노도 없다. GPS와 무전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배는 밀려간다. 방향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로 주어진다. 출항 때의 자신감과 계산은 수거되지 않은 채 남았다. 그 빈자리에 들어온 것은 차분한 문장들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줄인다.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가능한 것을 먼저 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렇게 그들은 끝모를 바다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평범한 어획량과 수익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의 기록은 여기서 한 줄로 요약된다. 계획이 사라진 자리에서 생존이 시작되었다. 통신은 빠르게 끊겼다. 위치를 확인할 수단이 불완전해지자 일정표는 무의미해졌다. 하루짜리 조업이었던 계획은 즉시 생존 계획으로 바뀌었다. 남은 자산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짰다. 식수는 적었고 식량은 길게 버틸 양이 아니었다.
잡은 물고기의 양은 충분해 보였지만 저장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부담으로 변할 수 있었다. 배에는 냉장 공간이 없었고 얼음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는 장비의 상태, 연료 잔량, 소모 속도를 머릿속에서 표로 정리했다. 한국식 가계부를 쓰듯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생존은 복잡한 계획보다 간단한 원칙의 반복으로 유지된다. 우선순위의 첫머리는 수분 보존이었다. 바닷물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상식이 모든 판단을 이끌었다. 남은 식수는 즉시 절약 모드로 전환했다. 시간표도 바꿨다. 한 번에 바꿨다. 많이 쓰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최소한으로 배분했다. 한국의 군대에서 보급품을 알뜰하게 돌리듯 작은 단위로 나누어 쓰는 습관이 버팀목이 되었다. 식량은 다음 순서였다. 그는 낚시에 익숙했다. 미끼와 라인의 배열, 바늘 크기의 선택, 끌어올리는 순서까지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다. 그 경험을 굶주림의 상황으로 옮겼다.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을 짰다. 오늘 먹을 몫과 말려서 내일로 넘길 몫을 구분했다. 남는 조각은 소금기가 스며든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급하게 배를 채우는 것보다 내일과 모레를 생각하는 분배가 중요했다. 단백질 공급원은 다양화했다. 물고기만으로는 변수가 많다고 보았다. 그는 바다 위에서 흔히 마주치는 동물들을 포착해 식단을 꾸렸다. 새나 거북이에서 얻는 고기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지만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귀중했다. 조리기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손질과 건조만으로 먹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말리기라는 단순한 기술이 한국의 김장처럼 계절을 견디는 기술이 되었다. 가능한 한 얇고 균일하게 만들어 시간을 벌었다. 수분이 빠지면 부패 속도가 늦어지고 다음날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생존의 리듬은 이렇게 미세한 공정 관리에서 태어났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물이었다. 갈증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가 세운 기준은 명확했다. 바닷물은 금지, 식수는 분할, 대체 수분원은 실험하되 기록. 거북이의 혈액은 염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극한 상황에서 일시적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소변은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었다. 체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양과 간격을 정했다. 한국 가정에서 비상용 생수 묶음을 쌓아두듯 그는 빗물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비가 오면 받아 저장한다. 단순하고 확실한 원칙이었다. 저장 용기는 양동이와 통으로 충분했다.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먼저 받은 물부터 쓰는 회전 원칙을 적용했다. 이 작은 절차들이 하루의 생존 시간을 늘렸다. 열나흘이 지나서야 비가 내렸다. 기다렸던 변수였다. 준비해둔 용기로 빗물을 받아 적정 라벨을 붙이듯 순서를 정했다. 첫 물은 세척용, 다음은 음용, 남는 것은 예비. 이런 분류는 습관이 되었다. 그는 물 관리를 업무처럼 조직화했다. 하루 권장 섭취량 같은 수치에 집착하지 않고 체감과 경험을 섞어 최소선과 최대선을 정했다. 한국 직장인이 점심 예산을 주간 단위로 관리하듯 그는 물과 칼로리를 주간 예산으로 환산했다. 오늘의 과소비는 내일의 리스크다. 반대로 오늘의 절약은 내일의 안도다. 그 단순한 진리가 생존의 공식이 되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들도 자원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표류물에서 녹색 봉투를 건졌다. 껌 한 덩어리, 양배추 반통, 당근 몇 개, 상한 우유 한 병이 들어있었다. 상한 우유는 위험하지만 열량과 미량 영양소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었다. 섭취 여부는 냄새나 질감 같은 주관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량 테스트 후 반응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미지의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그는 소량, 관찰, 증량의 순서를 한 사이클로 삼았다. 채소는 귀한 섬유질과 비타민 공급원이었고 소량이라도 식단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한국 가정에서 반찬을 조금씩 다양하게 내는 의미가 여기서 재해석되었다. 다양성은 기분을 살리고 영양의 빈틈을 줄인다. 하루는 반복과 예외로 구성되었다. 아침에는 남은 식수와 저장분을 확인하고 건조 중인 식량의 상태를 점검했다. 점심 무렵에는 낚시 장비를 손보며 라인의 마모와 바늘 상태를 체크했다. 저녁에는 섭취 기록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날의 분배 계획을 조정했다. 이 루틴은 한국 회사의 데일리 스탠드업처럼 짧고 명료해야 유지된다. 긴 회의는 사치다. 결론은 한두 줄이면 충분했다. 오늘 확보한 칼로리, 오늘 사용한 물, 내일 쓸 수 있는 여지. 적어도 이 세 항목은 매일 확인했다. 반복은 안정감을 만든다.
안정감은 판단력을 지켜준다. 판단력이 지켜지면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가장 힘들었다. 물을 아끼는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 식사도 수분이 많은 부위를 우선했다. 염분 섭취를 낮추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가 바꾸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었다. 급하게 배를 채우지 않는다. 급하게 채우면 이후의 공백이 더 길어진다. 바닷위의 하루는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쓰는 구조가 아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오늘 미리 조금씩 사놓는 구조다. 이 사고방식은 장기전으로 전환된 생존 국면에서 특히 중요했다. 성급함은 언제나 손실로 끝난다. 심리관리도 작업의 일부였다. 불안은 체력을 소모시킨다. 그는 마음의 진폭을 줄이는 장치를 찾아야 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지어나갔다. 오늘의 목표는 물 500ml 확보, 건조 식량 2끼 분량 확보, 장비 점검 항목 3가지 완료. 이렇게 단위가 작을수록 성취감은 빠르게 돌아왔다. 성취감은 다음 행동을 불러왔다. 자신에게 과한 동기부여를 강요하지 않고 루틴이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가 효과적이었다. 버텨야 하는 날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에너지는 분산되어야 했다. 그는 실패도 기록했다. 미끼 선택이 빗나간 날, 라인이 끊어져 손실이 난 날, 저장 분류를 잘못해 상한 날. 실패 기록은 변명거리가 아니라 다음 선택의 데이터였다. 한국식 품질 관리에서 하자 이력표를 남기듯 그는 같은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바다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가혹하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줄이면 통제감이 되살아난다. 통제감이 생기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 시기의 결론은 분명했다. 생존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기술의 총합이었다. 절약, 분배, 저장, 기록, 점검, 수정. 이 6가지가 매일의 뼈대를 이뤘다. 비가 오면 저장하고, 마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예상이 틀리면 계획을 고쳐 썼다. 자원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는 한국의 절약 문화와 닮아 있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방식이 바다 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이 단정한 생활 기술들이 쌓이며 하루가 일주일로, 일주일이 한 달로 연결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아직 구조의 기미는 없었지만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생겼다. 그 방법은 큰 소리로 외칠 만한 비법이 아니었다.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생활, 그 자체였다. 2달이 지났을 때 처음 세웠던 모든 가정은 수정이 필요했다. 생존 루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기록과 분배, 건조와 저장의 순환이 일정한 박자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호세는 경험이 이끄는 계산법에 능숙해져 있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 어느 날은 칼로리를 늘리고 어느 날은 줄일지, 다음 비가 올 확률을 보수적으로 잡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여전했지만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술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익숙할 일과표와 가계부의 논리로 하루를 세분화해 버티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같은 속도로 따라오지 못하는 동료였다. 코르도바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의지가 먼저 흔들린다. 의지가 흔들리면 루틴이 무너진다. 루틴이 무너지면 작은 실패들이 겹쳐서 큰 손실이 된다. 호세는 이 연쇄를 끊어야 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료의 몫을 덜어내고 위험과 피로가 높은 공정을 자신 쪽으로 끌어왔다. 하지만 생존 상황에서의 배려도 자원처럼 한정되어 있다. 무리한 대리 수행은 전체 리듬을 해친다. 그래서 그는 한국 회사에서 흔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했다.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옮기는 것이다. 코르도바가 맡아야 할 최소한의 역할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스템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설계를 바꿨다. 그럼에도 코르도바의 마음은 더 빠르게 꺼져갔다. 열량이 모자란 날이 길어지면 사람은 가장 가까운 후회와 가장 가까운 그리움으로 돌아간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반복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자주 꺼냈다. 신앙에 깊었던 어머니는 나중에 선교사와 가정을 이루었고 그 선택이 아들의 마음에는 평안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떠나온 산보다 남겨둔 삶이 더 선명해질 때 사람은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정리한다. 코르도바에게 돌아갈 이유는 단순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 번 더 식탁을 함께하고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앞에 두고
오늘 있었던 일을 평범한 말투로 나누는 것. 한국식으로 말하면 명절 때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와 계획을 공유하며 평소에 미뤄둔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바로 그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호세는 이 회기적 감정을 생존 계획과 연결해야 했다. 감상에 잠기면 루틴이 무너진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의욕이 마른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군 복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쓰는 방식으로 심리를 관리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슬로건처럼 세우고 달성하면 눈에 보이게 체크했다. 오늘의 물 분배는 목표 범위 안에 있었는지, 저장식량은 계획량을 유지했는지, 장비 점검 항목 3가지를 빠짐없이 끝냈는지, 실패가 있었으면 다음 선택 기준을 어떻게 수정할지 이 4가지로 매일의 성패를 판단했다. 코르도바가 기여할 수 있는 목표도 따로 배치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매일 만들면 사람은 오늘을 포기하기 어렵다. 한국 직장에서 신입에게 작은 과제를 맡겨 성취감을 축적시키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저하는 곧 정신적 공백을 불렀다. 코르도바는 점점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줄이고 과거를 리플레이하는 시간에 머물렀다. 과거가 길어지면 현재의 작업은 초점을 잃는다. 호세는 이 흐름을 되돌릴 강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구조화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최소한의 유언과 동일한 무게로 작동하는 약속, 즉 살아남은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정의했다. 누가 먼저 돌아가더라도 남은 사람이 상대의 부모를 찾아가 소식을 전하고 떠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회고를 남기고 가능하면 상대가 그리워하던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삶을 이어가겠다는 약속. 한국 문화에서 약속은 때로 계약 이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말은 곧 빚이 된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남은 삶을 정리해 나가는 태도가 생긴다.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이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소와 이름, 관계의 맥락, 전해야 할 메시지의 요지, 준비해야 할 비용과 시간, 가능하면 지켜야 할 예의까지 항목화했다. 호세는 이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받아들였다. 살아남는다면 이 항목들을 순서대로 채워 넣는 것이다. 코르도바에게도 같은 체크리스트가 전달되었다. 살아남는 쪽이 누구든 약속은 같은 형태로 이행된다. 이 대상화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다. 생존이 개인의 의지 싸움에서 타인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과업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외로운 싸움이 사회적 책임으로 번역되는 순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게 부채의식을 가진 이들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와 닮아 있었다. 약속에는 만약 둘 다 살아남는 경우의 조항도 있었다. 돌아가면 함께 푸짐한 식사를 하고 그동안의 결핍을 채울 만한 시간을 충분히 누리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꿈 같은 보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현재의 분배 계획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오늘의 과소비는 내일의 실패를 부른다는 원칙이 약속의 언어로 더 단단해졌다. 살아남아야 채울 수 있는 식탁이 있다면 지금은 비워두는 훈련이 필요하다. 호세는 이 논리를 루틴에 심었다. 오늘의 칼로리와 수분을 약속의 통장에 저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는 매일의 절약을 실천했다. 코르도바는 여전히 기복이 심했다. 때때로 현실을 떠나고 싶어 했고 때때로 모든 것을 정리해 돌아갈 계획을 조용히 세웠다. 호세는 그런 흔들림을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한국식 동료 문화에서 배운 방식이었다. 훈수보다 버팀목, 평가보다 배려, 다그침보다 구조. 목표를 낮추고 간격을 늘리며 실패를 허용하는 구조가 더 오래 간다. 코르도바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역할만 남겨 실패에도 전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다. 실패가 반복되면 항목을 더 쪼개고 성공이 생기면 약간 키우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 느린 조정은 불안을 줄이는 데 효율적이었다.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다. 이 느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호세는 기록의 효용을 다시 강조했다. 사람은 감정이 요동치면 시간 감각을 잃는다. 기록은 그 왜곡을 바로잡는다. 오늘은 물을 얼마 썼고 칼로리를 얼마 확보했고 장비는 어떤 상태였는지 코르도바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였는지 객관식 질문처럼 간단한 표로 남겼다. 한국의 학습 계획표처럼 체크박스가 많을수록 할 일과 한 일이 분리된다. 분리는 통제감을 만든다. 통제감은 체념을 늦춘다. 체념이 늦춰지면 약속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2달의 끝자락에서
약속은 비상구가 아니라 기준선이 되었다. 이 기준선은 하루를 붙잡아 주었다. 호세는 이 기준선 위에서 판단했다. 무엇을 버티고 무엇을 유예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코르도바도 이 기준선을 이해했다. 마음이 깊이 가라앉을 때마다 그는 돌아가야 할 주소와 이름을 떠올렸다. 그 이름들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야 할 목적지가 되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쉽게 놓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족에게 전해야 할 말이 남아있을 때 끝까지 버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다 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결론은 간결했다. 생존의 기술이 생활의 기술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약속은 심리의 기술로 자리를 잡았다. 루틴이 몸을 지키면 약속은 마음을 지킨다. 마음이 지켜지면 다음 날의 분배표를 다시 쓸 힘이 생긴다. 코르도바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적어도 오늘을 끝까지 붙드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누군가는 반드시 돌아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 의무가 살아남을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견디게 하는 힘은 거창한 영웅심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함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2달이 지나자 버티던 균형이 끝내 무너졌다. 생존 루틴은 계속 돌아갔지만 코르도바의 상태는 분명히 다른 궤도로 내려앉았다. 열량이 모자란 날이 이어지면서 집중력과 의지가 가장 먼저 약해졌다. 작은 실수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 실수들을 복구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큰 손실을 만들었다. 호세는 시스템을 바꿨다. 동료가 맡던 공정 중 위험과 피로가 큰 부분은 자신 쪽으로 흡수하고 코르도바에게는 실패에도 전체에 충격이 적은 최소한의 역할만 남겼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분리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목록에서 지우는 방식이었다. 한국의 현장 작업에서 쓰는 위험성 평가표처럼 공정별 리스크를 낮추고 여유를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럼에도 회복의 신호는 오지 않았다. 기력이 빠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마련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루틴은 쉽게 깨졌다. 코르도바는 미래의 계획 대신 과거의 기억에 오래 머물렀다. 남겨둔 사람과 미처 하지 못한 말, 익숙한 음식과 식탁의 온도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 회기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작업을 자주 비워버렸다. 호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루틴을 유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작은 목표를 더 작게 쪼개 아주 낮은 문턱으로 설계했다. 오늘의 물 분배를 오차 범위 안에 맞추기, 건조 식량 한 끼 분량 확보하기, 장비 점검 항목 3가지 완료하기. 이 정도면 흔들리는 날에도 달성할 수 있었다. 달성 표시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남겼다. 체크가 늘어날수록 통제감이 돌아왔다. 둘 사이의 약속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됐다. 살아남은 사람이 상대의 부모를 찾아가 소식을 전하고 남은 삶을 정중하게 기리는 절차를 책임진다는 합의. 그 약속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해야 할 과업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주소와 이름, 관계의 맥락,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 준비해야 할 비용과 시간, 지켜야 할 예의를 항목별로 메모하듯 외웠다. 한국에서 상을 치를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순서를 떠올리며 실물 문서 없이도 절차의 뼈대를 머릿속에 세웠다. 약속이 구체적일수록 무게는 커진다. 무게가 커질수록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결정적 순간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새벽, 코르도바의 호흡은 불규칙해졌고 반응은 점점 희미해졌다. 호세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하려 했지만 악화의 곡선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끝이 찾아왔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다. 생존의 목록 앞에서 갑자기 애도의 목록이 등장하면 사람은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호세는 그 과정을 서둘러 정리했다.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기록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업데이트하는 순서였다. 날짜와 경과, 함께 버텨온 시간, 남겨야 할 메시지들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겼다. 한국의 부고처럼 핵심 정보부터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전달할 때 흐트러지지 않는다. 상실 직후의 시간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지 않았다. 대신 해야 할 몇 가지 일을 단정하게 마무리했다. 루틴을 강제로 유지했다. 물 분배와 식량 건조, 장비 점검, 기록. 상실이 모든 것을 멈추게 두면 다음 날은 훨씬 더 버거워진다. 한국 가정에서 큰일이 생겨도 밥상은 차려야 한다는 말처럼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는 태도가 마음을 지탱했다.
에도는 시간을 먹는다. 시간을 잃으면 생존은 취약해진다. 그래서 에도와 생존의 균형을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일정 시간 애도하고 일정 시간 루틴을 수행하고 다시 기록으로 돌아오는 시기였다. 며칠 동안 호세는 코르도바에게 말을 건넸다. 대답은 없었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이 습관은 비현실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현실 검증이 필요했다. 기록을 다시 꺼내 읽듯 그는 현재 좌표를 확인했다. 약속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갖는다. 남은 사람에게는 의무로 전환된다. 의무는 현실에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 이 확인이 끝나자 그는 마음의 작업으로 넘어갔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절차를 최소한의 형식으로 정리해 자신만의 의식으로 대신했다. 한국에서 상가를 찾지 못할 때 마음으로 조문한다는 표현처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존중을 표현하고 약속을 의무로 고쳐 적었다. 그 결정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호세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었고 그는 자라면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죄로 배우며 컸다. 생존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포기의 유혹은 가까워진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분명했다. 포기는 구원을 막고 남은 이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는다. 그는 이 믿음을 다시 붙들었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제 코르도바의 삶을 존중하는 일과도 연결되었다. 살아서 돌아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애도라고 믿었다. 한국에서 고인을 위해 살아남은 가족이 생활을 정리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몫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바꿨다. 이 시점부터 생존 계획은 1인 체제로 재편되었다. 루틴은 더 간결해졌고 기록은 더 촘촘해졌다. 두 사람이 나눠 하던 일을 혼자서 돌리려면 공정 간 충돌을 줄여야 한다. 시간표를 압축하고 덜 중요한 항목을 과감히 덜어냈다. 물과 칼로리, 장비 상태, 정신 상태, 4가지 축으로만 하루를 평가했다. 각 축에는 상한과 하한을 두어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품질 관리에서 관리도 표준선을 그어 이탈을 감지하듯 그는 스스로의 이탈을 빨리 알아차리는 체계를 만들었다. 상실 이후의 허탈감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 허탈감은 집중을 빼앗는다. 집중을 잃으면 선택이 흐려지고 흐려진 선택은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호세는 정신관리 루틴을 추가했다. 생각이 과거로 길게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의 작은 성취를 빠르게 확보했다. 체크박스를 늘리는 일, 잘라 말하면 한 가지라도 끝냈다는 감각을 남기는 일. 한국식 공부 계획표에서 하루 최소 학습량을 채우듯 그는 생존의 최소량을 채우는 데서 만족을 찾았다. 만족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다. 다음 행동은 다시 통제감을 줬다. 이 순환이 허탈감을 끊어냈다. 그는 코르도바와의 시간을 정리했다. 함께 버틴 날짜, 나눠 가진 역할, 위기를 넘긴 순간, 실패에서 건진 교훈. 이 정리는 미화가 아니라 사실의 목록이었다. 훗날 가족에게 전할 내용을 선택하기 위한 초안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상주가 조문객에게 고인의 삶을 간략히 전하듯 군더더기 없는 서술을 준비했다. 과장이나 변명 대신 정확한 정보. 어떤 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남은 사람이 지켜야 할 언어의 무게를 생각했다. 말은 증언이고 증언은 책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약속을 다시 마음속 중앙에 놓았다. 살아서 전해야 할 메시지, 전해야 할 이름들, 지켜야 할 예의. 이 항목들은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거르는 필터가 됐다. 힘들 때마다 이 필터를 통과시켜 판단하면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포기의 유혹도 여기서 걸러졌다. 상실이 깊을수록 약속의 선명함이 커졌다. 약속이 커질수록 오늘의 절약과 내일의 계획은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몫으로 두 사람의 빚을 챙겨야 했다. 그 빚은 돈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과 책임의 형태였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끝나갔다.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한 구조가 세워졌다. 루틴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기록은 빈칸 없이 채워졌다. 마음속 애도는 조용히 이어졌고 약속은 더 굳어졌다. 다음 날의 물 분배표와 식량 계획이 마련되었고 장비 점검 항목에 작은 수정이 추가되었다. 모든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떠난 이를 존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살아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결론. 그 결론이 호세의 하루를 붙잡았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그러나 혼자라는 사실은 포기를 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뜻이었다.
혼자가 된 뒤의 시간은 새로 설계한 생활표로 유지됐다. 하루를 네 축으로 정리했다. 물, 칼로리, 장비, 마음. 네 항목의 상한과 하한을 적어놓고 어느 하나가 이탈하면 나머지로 보정했다. 기록은 더 간결해졌고 판단은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생존 기술이 생활 기술로 녹아들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계부와 업무일지의 결합이었다. 숫자가 쌓이면 불안이 줄었다. 불안이 줄면 다음 선택이 단순해졌다. 고립은 생활의 틈으로 스며들었다. 사람과 말을 섞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고장난 시계처럼 같은 생각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루틴을 따로 만들었다. 서울의 평범한 월요일을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에 밥이 준비되는 순서, 간단한 반찬이 테이블에 놓이는 리듬, 휴대전화의 알림에 따라 일정이 정리되는 모습, 출근길에 이어폰으로 들을 플레이리스트, 사무실에서 첫 회의 전에 메모장에 적는 체크리스트. 상상 속의 장면은 장식이 아니라 도구였다. 익숙한 일상의 윤곽을 떠올리면 낯선 시간의 공포가 줄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또 다른 도시의 하루를 불러왔다. 시장 골목의 분주한 리듬, 편의점에서 고른 컵라면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자판기 커피의 값과 농도, 직장인들이 서로의 생활비를 계산해주는 습관 같은 사소한 디테일. 그 세계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루틴을 지탱하는 감각을 제공해 주었다. 사람마다 마음의 안전지대가 있다면 그의 안전지대는 평범함이었다. 특별한 축제가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 보통의 하루. 그 보통을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심박은 안정되고 판단은 또렷해졌다. 저녁에는 라디오 편성표 같은 루틴을 만들었다. 하루의 성취와 실패를 짧게 정리하고 다음날의 목표를 최소 단위로 나눴다. 내일은 물 500ml의 확보, 건조식량 2끼 분량의 유지, 장비 점검 세 항목 완료. 이 세 줄을 적는 순간 다음 날은 이미 구조를 얻었다. 한국의 수험생들이 공부 계획표를 나눠 쓰듯 그는 생존 계획표를 한 칸씩 채웠다. 기대치는 낮고 기준은 명확했다. 낮은 기준은 실패를 줄였고 실패가 줄면 마음의 낭비가 줄었다. 시간 관리는 단로했다. 어린 시절부터 들은 이야기와 바다에서의 경험이 합쳐져 그는 원령의 변화를 지표로 삼았다. 며칠 단위의 감각이 흐려질 때 달의 주기는 분명한 바늘이 되어 주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날 때마다 체크를 남겼다. 첫 달은 적응, 둘째 달은 루틴 정착, 셋째 달은 약속의 구조화, 넷째 달은 기록의 표준화. 시간이 쌓일수록 구획은 더 명확해졌다. 숫자는 잔혹하지만 공정하다. 공정한 척도는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 척도 덕분에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속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가끔 멀리서 대형 선박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그때마다 구조 확률을 계산하는 루틴을 가동했다. 소리와 빛, 색 대비와 형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 요소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다. 기능이 살아있는 기기라면 버튼 하나로 해결될 문제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절차뿐이었다. 절차는 느리지만 실패 비용을 줄여준다. 보이는 모든 변수를 항목화하고 가장 비용이 낮은 방법부터 적용하는 순서를 머릿속에 새겼다. 신호가 닿지 않아도 계산은 그를 지탱했다. 선박의 흔적이 사라질 때마다 실망이 고개를 들었다. 실망은 금세 체념으로 번진다. 체념은 루틴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는 체념보다 먼저 기록을 꺼냈다. 오늘의 성취를 앞줄에 쓰고 실패는 뒷줄에 짧게 적었다. 성취가 먼저 보이면 마음이 숨을 고른다. 숨이 고르면 실패를 분석할 여유가 생긴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회고를 할 때 잘한 점 먼저로 시작하는 이유와 같았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작은 서술의 순서였다. 외로움은 다른 방식으로도 침투했다.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사라지면 생각은 방향을 잃는다. 그는 일부러 이름을 불러 모았다. 가족, 친구, 동료, 고향의 지인들. 각자에게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을 정리했다. 이 문장들은 약속의 연장선이었다. 돌아가 전해야 할 말이 많아질수록 돌아갈 이유도 많아졌다. 한국에서 명절이 다가오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듯 그는 마음속 명절을 정해 그날의 문장을 업데이트했다. 누군가를 위한 문장은 자신을 위한 방패였다. 고독을 견디는 또 다른 장치는 의례였다. 일요일에는 예배 순서를 상상했다. 찬송과 기도, 말씀의 요지와 공동체 소식. 내용은 간단해도 순서가 주는 안정감은 컸다. 종교적 언어가 아니어도 의례의 힘은 유효했다. 월말에는 결산을 했다. 물과 칼로리, 장비의 손상과 보수, 심리의 변동폭.
숫자와 문장으로 결산서를 만들면 무의미하게 보이던 시간도 구조를 얻었다. 한국 집안에서 가계부 결산을 하고 다음 달에 지출 상한을 정하듯 그는 다음 달에 생존 상한과 하한을 설정했다. 마음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면 즉각적인 처방을 썼다. 작은 목표를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접었다. 한 개를 채우면 그날은 성공으로 간주했다. 성공의 정의를 낮추는 전략은 자존감을 보호했다. 보호된 자존감은 다음 날의 루틴을 붙잡아 주었다. 이 방식은 느려 보이지만 장기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다. 한국의 장기 프로젝트가 작은 마일스톤을 촘촘히 두는 이유와 같았다. 멀리 가려면 작게 쪼개야 한다. 가끔은 상상 속 여행으로 퇴근 시간을 만들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고르고 집에 돌아가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가족의 이야기로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 상상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버티게 하는 구조였다. 그는 자신에게 과장된 영웅서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생활의 서사만 허락했다. 생활의 서사는 반복을 통해 힘을 얻는다. 반복은 희망을 낳는다. 희망은 다음 날을 여는 열쇠였다. 약속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코르도바의 부모에게 전해야 할 말, 보여줘야 할 존중, 지켜야 할 예의. 이 항목들은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구조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날에도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비슷한 하루를 또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있으면 언젠가의 기회가 가까워진다. 그는 이 논리를 믿었다. 믿음은 숫자처럼 뚜렷하지 않지만 숫자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 월령은 14번을 넘겼다. 시간의 곡선이 길어질수록 계산법은 더 단단해졌다. 오늘의 물과 칼로리, 장비와 마음, 그 네 축은 더 이상 학습의 대상이 아니었다. 유지의 대상이었다. 유지가 되면 안정이 생긴다. 안정이 생기면 선택은 간단해진다. 간단한 선택이 쌓이면 내일이 가능해진다. 그는 내일을 크지 않게 상상했다. 다음 체크박스 3개, 다음 결산 1줄, 다음 약속의 문장 하나. 작은 내일들이 연결되면 큰 내일이 된다. 멀리서 선박의 존재를 또 한 번 추정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 그는 계산부터 꺼냈다. 가능성, 비용, 위험, 보상.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의 균형은 바뀌지 않았다. 실패가 이어져도 기준은 똑같이 유지되었다. 유지의 힘이 그를 지탱했다. 그리고 그는 15번째 달의 시작을 준비했다. 같은 루틴, 같은 기록, 같은 약속. 다만 마음속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다. 오늘을 끝까지 붙든다. 내일의 체크박스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 전해야 할 이름들을 위해서. 15번째 달이 시작될 즈음 일상의 숫자들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던 지표에 새로운 패턴이 끼어들었다. 일정 시간마다 머리로 세던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움직임의 방향과 빈도에서 일정성이 감지되었다. 그는 기록란의 주석에 표식을 추가했다. 반복되는 단서가 단서의 수준을 벗어나 지표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징후는 존재한다. 그 징후가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 일은 훈련의 몫이다. 오랜 루틴으로 단단해진 감각은 이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지표를 근접 가능성으로 명명하고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지표가 생기면 계획은 달라진다. 그는 즉시 의사결정표를 만들었다. 그대로 표류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것인지, 위험을 감수하고 접근을 시도할 것인지. 각 항목에는 비용, 보상, 실패 시 손실을 적었다. 표류를 유지하면 현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기회가 사라질 경우 추가 일정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접근을 시도하면 안정장치가 약해지고 단기 손실 가능성이 커지지만 성공 시 생존 모드가 귀환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 기업에서 흔히 쓰는 Go, No-Go 체크리스트와 다르지 않았다. 정량화 가능한 것은 숫자로, 정량화가 어려운 것은 급수로 표시했다. 결론은 조건부 Go였다. 바람의 방향이 유지되고 파고가 특정 범위 안에 있을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준비 목록을 압축했다. 필요 최소 장비만 남기고 모든 공정을 단순화했다. 저축해둔 물과 건조 식량의 안전 재고를 다시 확인했고 장비 점검 항목 가운데 대체 수단이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내렸다. 접근 시도는 짧고 명확해야 한다. 긴 작전은 실패 비용을 키운다. 그는 마치 한국의 민방위 훈련 매뉴얼을 꺼내듯 절차를 둘로 나눴다. 접근 전 절차와 접근 중 절차.
접근 전에는 안정장치의 조정, 신호수단의 점검, 기록의 백업, 접근 중에는 방향 유지, 속도 관리, 비상시 복귀 기준의 고정. 모든 항목은 한 줄로 요약되었다. 핵심 쟁점은 안정장치였다. 그동안 표류의 진폭을 줄여주던 장치가 접근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이 장치의 기능을 한시적으로 중단할지 완전히 제거할지 두 갈래로 나눴다. 중단은 복귀가 가능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제거는 효과가 크지만 복구가 어렵다. 그는 한 번의 기회라는 변수에 무게를 실었다.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렸을 때 주저하면 다음은 없다. 그 결론은 한국식 위기 대응에서 말하는 시간 가중치와 같았다. 늦은 안전보다 빠른 성공이 전체 시스템에 더 유리한 순간이 있다. 그는 안정장치의 기능을 제거하는 쪽으로 결정을 고정했다. 결정 이후에는 마음을 불필요하게 흔들 요소를 제거했다. 실패 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성공 시 즉시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가? 두 가지만 남겼다. 실패의 비용은 안전 재고의 일부 소진과 장비의 회복 불가였다. 성공의 보상은 생존 모드에서 귀환 모드로의 전환 가능성이었다. 그는 보상에 기대어 감정을 부풀리지 않았다. 절차만을 믿었다. 절차는 감정의 폭을 줄인다. 폭이 줄어야 선택은 선명해진다. 선명해진 선택은 행동을 단순화한다. 행동이 단순해지면 실패 확률이 낮아진다. 접근 시도는 정해진 시간창 안에서 진행되었다. 바람의 방향이 유리한 구간에 맞추어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법을 익혀 있었다. 수단은 빈약해도 기준은 분명했다. 일정 간격으로 진행도를 가늠하고 과도한 보정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된 점검 루프를 돌렸다. 한국의 시험 시간 관리처럼 문제를 붙들며 시간을 과소비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다. 작은 수정만 허용하고 큰 수정은 금지했다. 큰 수정은 혼란을 키운다. 혼란은 실패의 사전 단계다. 시간표의 중간에 그는 계산을 업데이트했다. 접근이 지연되면 조건부 go는 no-go로 전환해야 했다. 늦은 접근은 실패 비용만 키운다. 기준 시간 T에 도달했을 때 그는 수치가 허용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 추가 조정 없이 그대로 진행. 선택의 간결함이 마음의 소음을 눌렀다.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던 세 줄의 문장을 떠올렸다.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뿐이다. 접근의 성공, 안전재고의 보전, 기록의 완결. 이 세 줄이 지켜지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온다. 진행의 곡선이 마지막 구간에 들어섰을 때 그는 계획의 최종 항목을 열었다. 만약의 사태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할 것인지 묻는 항목이었다. 기준은 같았다. 시간 가중치. 지금의 기회가 사라지면 다음 기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는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다음 기회가 오기까지 추가로 몇 달을 더 써야 할 수도 있다. 수분과 칼로리의 지표는 이 추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장기전으로의 전환은 위험했다. 그는 예정된 선택을 수행했다. 안정장치에 부여된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이후의 진행은 짧았다. 그는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준비해둔 기준선을 적용했다. 일정 거리 이하로 근접했을 때 접근 시도는 귀환 절차로 전환된다. 귀환 절차는 생존 루틴과 다르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기록 항목이 바뀌고 위험 감수 기준이 바뀐다. 그는 곧장 귀환 절차의 첫 항목을 체크했다. 외부 지원 가능성의 유무, 자력 이동의 한계, 안전지대 설정. 모든 항목이 실현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다. 그 지점에서 그는 사실을 확인했다. 목표로 했던 저반 수준이 달성되었다. 더 이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절차는 성공을 선언했고 성공 선언은 다음 절차를 자동으로 호출했다. 생존 루틴에서 기환 루틴으로의 전환. 한국의 프로젝트 관리에서 클로징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과 비슷했다. 결과물의 존재가 확인되면 검수와 인계의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여기서의 검수는 상태 점검, 인계는 마음속 약속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 의지 확인이었다. 그는 지도 대신 기억해둔 지명을 떠올렸다. 마셜 제도, 에본, 낯선 지명이지만 이 여정의 종착지로서 분명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곳. 이름이 생기면 서사는 달라진다. 무명의 표류에서 명명된 귀환으로. 이름은 보고의 초안이 된다. 훗날 설명해야 할 때 사람들은 이름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행정 서류가 항목별 이름으로 정리되듯 귀환의 첫 문장에도 이름이 필요했다.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 보고서의 제목란에 적었다. 한편으로 그는 행운의 범주를 계산했다.
만약 이 지점을 놓쳤다면 다음 예상 지점까지 추가로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가? 보수적인 계산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수개월의 표류가 필요했다. 수분과 칼로리의 상한선을 고려하면 그 시간표는 위험했다. 북적도 해류의 흐름과 계절 바람을 엮어본다면 지금의 결과는 우연을 넘어 확률의 창이 열렸을 때 정확히 들어간 사례였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타이밍이 전부인 의사결정이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쌓아온 루틴과 기록이 그 순간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약속을 업데이트했다. 목적지의 이름이 구체화되었고 살아 돌아갈 가능성이 실체를 얻었다. 그러면 약속의 문장도 바뀌어야 한다. 전해야 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달 방식의 윤곽을 다듬고 필요한 증빙과 설명의 구조를 미리 생각해 둔다. 한국에서 중요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할 때 순서를 고민하듯 그는 누구에게 무엇부터 더 전할지의 순서를 마음속 회의록에 정리했다. 이 회의록은 종이가 아니라 의지로 쓰는 문서였다. 그날의 업무 일지, 마지막 줄은 간단했다. 접근 시도는 성공으로 집계되었다. 생존 모드는 귀환 모드로 전환되었다. 안전 재고는 보전되었다. 기록은 완료되었다. 다음 단계의 제목은 조우 가능성 평가였다. 새로운 변수들이 곧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하나였다. 오랜 루틴이 준비한 한 번의 기회가 제때에 맞춰 실행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다음 선택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그는 숫자와 약속, 이름과 절차를 들고 바다에서 육지로 넘어온 다음 장을 열 준비를 마쳤다. 접근 시도가 성공으로 집계된 뒤 가장 먼저 처리된 일은 의료적 안정화였다. 현지 주민의 도움으로 의료진과 연결되었고 기본적인 검진과 수액 처치가 진행되었다. 각종 지표는 장기간의 표류를 반영했다. 탈수와 영양결핍, 빈혈과 감염 소견, 불규칙한 심장 리듬, 수치들은 간단히 정리되어 차트에 올라갔다. 기록은 명확했고 처치는 표준 절차를 따랐다. 생존 모드에서 귀환 모드로 바뀐 순간 그의 하루는 다시 표에 의해 움직였다. 누군가의 관리표에 이름이 올라가면 사람은 일단 살아있는 상태로 분류된다. 분류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열린다. 소식은 빠르게 확산했다. 현지 보도를 통해 첫 기사화가 이루어졌고 국제통신사가 사건의 주요 요소를 요약해 배포했다. 출항지, 출항일, 표류 기간, 발견 지점, 초기 건강 상태. 5가지 키워드가 헤드라인을 구성했다. 언론의 속도는 언제나 정보의 불균형을 동반한다. 누군가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생존의 서사라고 적었고 누군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단정했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극단적 찬사와 의심이 같은 속도로 번지고 그 사이에 필요한 사실 확인은 늘 한 발 늦다. 논쟁은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되지만 진실은 절차로 정리된다. 절차는 곧 검증기관의 호출을 뜻했다. 현지 경찰은 출항 당일의 기록부터 확인했다. 멕시코 치아파스 연안의 어업 공동체와 선주가 첫 증언을 제공했다. 출항 날짜는 2012년 11월 17일로 정리되었고 그 이후 통신이 끊겼다는 사실이 복수의 증언으로 보강되었다. 구조 신호를 받았던 구간에서 며칠 동안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시계 불량으로 중단되었다는 구체적인 보고서도 확인되었다. 출항 사실, 실종 시점, 수색의 범위. 새 항목이 교차 검증되자 이야기의 전반부는 일단 사실로 고정되었다. 의료진의 평가는 생존의 신뢰도를 높였다. 장기간의 영양 결핍이 남긴 흔적은 표준화된 검사값으로 남았다. 비타민 결핍은 부분적으로 보정되었고 비타민 C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환의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생선과 바다새의 생육분에 포함된 영양소가 일정 부분 방어막 역할을 했다는 설명은 임상 지식과 일치했다. 햇빛 노출 관련 손상도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는데 임시 차광 수단이 일정 기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의료는 과장을 싫어한다. 수치와 추론은 말보다 느리지만 신뢰를 만든다. 외교 채널의 초기 면담도 절차에 포함되었다. 관련 기관은 기본 신원 확인과 경위 파악을 진행했다. 질문은 날짜, 장소, 동선, 동료의 상태, 위기 전환점, 생존 방식의 요지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공식 보고서의 문장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고서의 문장은 이후 언론과 대중에게 사실의 기준점으로 작동했다. 그 기준점이 생기자 과도한 추측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사건이 커질수록 공식 문장을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 확인된 문장 하나가 수백 개의 추측을 정리한다. 해양학자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북적도 해류의 방향과 속도, 계절성 바람의 분포, 출항지에서 발견 지점까지의 경로가 시뮬레이션으로 제시되었다. 평균적인 속도로 환산하면 1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표류가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적 분포의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는 결론이었다. 표류의 경로가 임의가 아니라 계통을 따른다는 설명은 상식과 과학의 경계에 있는 대중의 의문을 가라앉혔다. 한국 언론 기사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전문가 분석의 역할이 정확히 수행된 셈이었다. 그 사이 그는 병원에서 기본 치료를 받았다. 수액과 항생제, 영양 보충, 심장 리듬의 모니터링. 일정이 정리될수록 수치가 개선되었다.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했으나 회복 곡선은 상향이었다. 현지에서의 치료를 마친 뒤 귀환 일정이 정해졌다. 2014년 2월 10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한 줄이 달력에 적혔다. 이 날짜는 가족에게 사건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묶어주는 기준점이었다. 누군가가 돌아온다는 사실은 긴 이야기의 끝을 의미한다. 끝이 정리되면 다음은 생활의 복구다. 귀환 직후의 관심은 상상을 초과했다. 언론의 요청은 연이어 들어왔고 인터뷰와 촬영 제안이 일정표를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는 소음보다 조용한 시간을 원했다. 일부 요청은 정중히 거절되었다. 문 앞에는 사생활을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붙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사건의 중심에 선 개인이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으면 보호선이 필요하다. 보호선이 만들어지면 이야기는 외부에서 쓰이기 쉬워진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기자가 접촉했고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전제로 한 취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다. 제목은 숫자로 요약된 시간이었다. 448일. 책은 서정을 덜어내고 사실의 순서를 따라갔다. 출항의 이유, 장비의 구성, 사고의 전개, 생존의 방식, 동료의 부재, 표류의 리듬, 발견과 치료, 귀환의 과정. 문장들은 구체적이었고 확인 가능한 단서들이 각 장의 말미를 지탱했다. 대중은 길고 복잡한 사건을 한 권의 구조로 받아들였고 논쟁은 이전보다 논점이 정리된 형태로 이동했다. 책이 모든 의문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논의의 무대가 소문에서 기록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 무대에서 새로운 파장이 일었다. 동료의 유가족이 법적 절차를 택했다. 핵심은 사망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생존을 둘러싼 의혹이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면서 사건은 다시 여론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익숙한 장면이었다. 법정은 감정의 무대가 아니라 증거의 무대다. 주장과 의혹은 증명 책임을 요구받고 증명되지 않은 문장은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한다. 이 간단한 원칙이 사건의 다음 단계를 결정했다. 그는 스스로 검증을 요구했다. 거짓 여부를 가리는 검사에 응했고 결과는 부정적 소견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수사기관은 독자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건의 물리적 환경, 동료의 건강 상태 변화, 기록과 증언의 일치 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법정에 제출된 주장 가운데 상당수는 추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책의 인쇄가 만들어낸 허상을 겨냥한 여론 또한 시간이 지나며 동력을 잃었다. 수익 구조는 대중이 상상하는 수준과 거리가 있었고 계약의 실체는 과장된 보도를 정리했다. 주장과 사실의 간극은 서서히 좁혀졌다. 논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선택을 둘러싼 도덕적 질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적 절차는 결론을 요구한다. 법적 관점에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확인된 사실관계는 생존서사의 골조를 지지한다. 대중의 판단은 다양했지만 제도의 판단은 하나였다. 그 하나가 실질을 결정한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뒷말이 남아도 판결문은 판결문이다. 귀환 이후의 그의 선택은 조용했다. 다시 바다와 연결되었지만 이전과 같은 스케일의 조업을 택하지 않았다. 가까운 연안에서 가능한 작업만 골라 일정을 채웠다. 생활은 절제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절제는 생존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과도한 위험을 피하고 줄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고 가족과의 시간을 일정의 중심에 놓는 방식. 경제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도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충분했다. 사건은 미디어의 광장에서 천천히 퇴장했다. 기사와 영상, 책과 강연이 남긴 흔적은 기록으로 정리되었다. 기록은 개인의 서사를 공공의 문서로 바꾼다. 이 문서들은 다음 세대의 참고가 된다. 표류의 물리학, 생존의 생활학,
검증의 절차, 세 가지는 각기 다른 영역이지만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를 지탱했다. 한국 사회가 위기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경험과도 닮아 있었다. 감정의 파도를 지나 사실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 바닥 위에 제도의 문장을 올리는 작업. 그 과정이 느려 보일 때도 끝내 의미를 만든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결국 간단해졌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함께한 일을 잃었다는 사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세 가지 문장은 과장 없이 무겁다. 무게는 장식에서 오지 않는다. 시간을 통과한 문장만이 갖는 농도가 있다. 그 농도가 그의 이후의 삶을 정리했다. 대단한 영웅담이 아니라 생활을 회복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서사. 한국의 평범한 기준으로도 이해 가능한 결론이었다. 사실을 확인하고 약속을 지키고 일상을 다시 세우는 일. 긴 표류의 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형태였다. 귀환 이후의 시간은 생활을 다시 세우는 일로 채워졌다. 화려한 기회들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는 크고 요란한 선택을 비워두었다. 바다는 여전히 생계의 수단이었지만 규모와 방식은 달라졌다. 먼 바다로 나가는 일정보다 가까운 연안을 중심으로 한 작업이 우선되었다. 일정은 짧고 규칙적으로 짰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사전에 걸러냈다. 수익은 줄었지만 지출 구조도 바뀌었다. 불필요한 항목을 최소화하고 남는 돈은 가족과 생계 안정에 집중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절제의 기술이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과욕을 경계하고 버틸 수 있는 리듬을 지키는 쪽을 택한 셈이었다. 사건은 책과 기록물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 기자의 장기 취재로 정리된 텍스트는 날짜와 숫자, 증언과 절차를 따라갔다. 감정은 절제되고 확인 가능한 사실들이 문장 사이사이를 지탱했다. 독자들은 긴 사건을 구조화된 형태로 접했고 논쟁은 정리된 논점 위에서 오갔다. 다큐멘터리 제작도 이어졌다. 재연과 인터뷰, 전문가 해설이 중심이었고 과한 극적 장치 없이 서류와 데이터가 흐름을 잡았다. 기록의 축적은 사건을 개인의 체험에서 공적 참고 자료로 이동시켰다. 누군가에게는 생존 기술의 교본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의지의 근거가 되었다. 법적 논란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제기된 의혹들은 절차의 시험대를 여러 차례 거쳤고 확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주장들은 효력을 잃었다. 그는 필요한 검증에 협조했고 결과는 그의 서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관심은 분기점을 통과했다. 자극적인 질문은 힘을 잃고 생활로 돌아가는 선택에 시선이 옮겨졌다.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보아온 흐름이었다. 뜨거운 장면이 지나가면 결국 남는 것은 일상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라는 결론. 그의 일상은 성실함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기록을 정리하고 장비와 일정을 점검하고 가족과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를 지켰다. 약속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함께했던 일을 잃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고 남은 이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삶을 정리했다. 가능했다면 관련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고 떠난 사람의 이름을 허투루 소비하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절되어 있었고 선택은 소란을 피했다. 이름을 돈으로 바꾸지 않는 태도는 주변에게 신뢰로 기록되었다. 자주 초대받는 행사들이 있었다. 학교, 해양 관련 기관, 지역 공동체에서 생존과 절제, 기록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그는 강연을 직업으로 삼지 않았고 매번 같은 순서를 유지했다. 과장 없이 사실을 말하고 자신이 쓴 기록에서 필요한 단락을 읽어주고 질문을 받으면 아는 만큼만 답했다. 결론은 늘 비슷했다. 거창한 기술보다 생활의 기술이 사람을 살린다는 문장, 위험을 줄이는 구조와 작은 약속이 결국 마음을 붙들어준다는 문장. 청중은 극적인 영웅담을 기대하고 왔다가 생활의 언어에 더 오래 머물렀다. 생활의 언어는 오래간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표류의 시간은 확실히 특별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배치하지 않고 생업의 흐름 속 한 사람으로 배치했다. 한국의 많은 가장들이 그러하듯 가족과 생계를 먼저 적어놓고 나머지는 그 틈새에서 조심스럽게 채웠다. 사람들은 그 절제에서 설득력을 찾았다. 참혹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일상을 과시하지 않는 모습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었다. 자연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바다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는 바다를 상대로 하는 언어 대신 바다와 함께하는 언어를 썼다. 위험을 줄이는 설계, 더 작은 범위의 작업,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인정.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었다. 겸손은 안전을 낳는다. 안전은 가족의 시간을 지킨다. 그 단순한 인과관계가 그의 삶을 정리했다. 주변의 후배 어민들은 그의 체크리스트를 받아 적었고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를 우리말로 풀었으며 자신들의 일지에 붙였다. 한동안 언론은 사건을 일정한 주기로 다시 불러냈다. 기념일, 신간,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올라갔다. 그는 이름이 소비되는 속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오늘의 일정을 끝내고 내일의 지출을 점검하고 가족과 시간을 정리하는 일. 반복되는 소소함이 마음을 지켰다. 마음이 지켜지면 외부의 파도는 깊이 스며들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이 기록으로 굳어질수록 사람들은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신화처럼 다루고 싶어 했다. 그는 그 유혹을 거절했다. 신화는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생활을 정리하는 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물과 칼로리, 장비와 마음, 네 축으로 하루를 구성해 관리하는 방법.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실패를 기록으로 바꿔 다음 선택의 근거로 쓰는 방법. 그가 내놓은 것은 비법이 아니라 절차였고 그 절차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통의 기술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제안들을 거절했다. 과도한 출연, 과장된 재연, 상업적 콜라보. 돈이 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바다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으로 리듬을 꼽았다. 리듬이 깨지면 실수가 나온다. 실수는 비용이 된다. 비용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소모시킨다. 그는 소모 대신 유지의 길을 택했다. 유지의 길은 느리지만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길은 가족과 공동체를 함께 데려간다. 이 단순한 도식이 그의 선택을 지탱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한 의식을 치렀다. 떠난 일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중심에 놓고 그날의 체크리스트를 한 줄 더 추가했다.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문장, 생활의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는 문장. 그 문장들은 의무라기보다 기준이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은 간단해진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유혹과 소음은 영향력을 잃는다. 그는 기준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극한을 견디게 한 힘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정답을 길게 만들지 않았다. 기록, 절제, 약속. 세 단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기록은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절제는 내일을 남겨주며 약속은 마음을 붙들어준다. 세 단어가 동시에 작동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이 진술은 누군가에게는 밋밋하게 들렸지만 오래 살아본 이들에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장이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늘 비슷한 것들이라는 사실. 새로운 요령보다 오래된 원칙이 더 멀리 데려다 준다는 사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자 사건은 완전히 생활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름은 가끔 불리다 사라졌고 하루는 묵묵히 이어졌다. 그는 특별히 기념하지 않았고 특별히 잊지도 않았다. 과장 없이 사실을 보존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해했고 때때로 도움을 보탰다. 도움은 화제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행동이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조용하게. 한국식 정의 방식이었다. 긴 표류의 서사는 결국 이렇게 끝을 향했다. 바다는 여전히 크고 인간은 여전히 작다. 그러나 작다는 이유로 무력하지만은 않다. 작은 기록이 시간을 건너고 작은 절제가 미래를 남기고 작은 약속이 마음을 지킨다. 삶은 그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군가는 더 극적인 결론을 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결론은 단정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오늘의 한 칸을 정직하게 채우는 성실함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지 않도록 서로를 조금씩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 삶이 바다처럼 흔들릴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선 바다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배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절제는 내일을 남겨주며, 약속은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큰 기술보다 생활의 기술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 자연 앞에서의 겸손이 안전을 낳는다는 사실,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채우는 꾸준함이 결국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극적인 순간보다 오늘의 한 칸을 정직하게 채우는 마음이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덜어주는 작은 손길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배움을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고, 욕심을 절제로 다듬고, 서로에게 한 약속을 생활 속에서 지켜내면 삶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잠시라도 숨을 고르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오늘 느끼신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의 이야기와 자료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가볍게 해주는 작은 약속으로 내일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